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아침 뉴스입니다. 청주 구룡공원 민간개발 여부를 결정하는 거버넌스가 지난 4일 마라톤 회의 끝에 민간개발 시행사를 상대로 재협상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그러나 시행사는 이미 최종안을 건넨 상황에서 재협상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대로라면 난개발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구준혜 기자입니다. 거버넌스의 구룡공원 민간개발 회의 결과는 단순합니다. 민간개발 시행사가 제안한 아파트 개발 면적을 넓혀줄 테니 구룡공원 1구역 녹지를 모두 매입해달란 겁니다. 행정처리 기간 등을 감안하면 사실상 마지막 협상 카드입니다. 일단 행정 절차를 갈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다음 주까지는 어떤 결론에도 내야 됩니다. 문제는 민간개발 시행사가 협상할 뜻이 없다는 겁니다. 시행사는 이미 지난달 2가지 최종안을 거버넌스에 전달했습니다. 이 제안이 거부될 경우 사업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혀왔습니다. 실제로 시행사는 이번 협상에 참여해달란 요청에 불참 통보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시행사 관계자는 CJB와의 통화에서 최종안을 건넨 상태에서 재협상을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며 기존 2가지 최종안 외에 다른 협상의 여지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양측의 재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내년 7월 구룡공원은 도시공원에서 자동 해제돼 난개발이 우려됩니다. 실제로 구룡공원 토지주들은 내년 7월부터 곧바로 재산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2020년 6월 30일까지 매입하지 못한 토지는 아무런 조건 없이 자연녹지로 해제하라. 거버넌스의 남은 활동 기간은 이제 겨우 2주 남짓. 도시공원 최대 현안인 구룡공원 해법 찾기가 더욱 어려워진 가운데 거버넌스에 대한 비판 여론도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CJB 뉴스 구준혜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3개월이 넘었는데요. 하지만 관련 법이 촘촘하게 마련돼 있지 않아 신고를 해도 제대로 된 처벌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진기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직장 동료들로부터 따돌림과 임금차별 등을 겪었다고 주장하는 A씨. 회사에 수차례 문제 제기를 했지만 피해 사실만 접수한 채 어떤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A씨가 노동부에 진정을 냈지만 제대로 된 대질 조사나 방문 조사도 없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그런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고 진짜 그런 원인을 갖다가 확인하고 가야 되는데 그냥 단지 관계자만 확인하고 이런 개선을 딱 했는데 정말 저는 탁사한 그런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지난 9월 공무직 홍모 씨는 2달여간 부서팀장과 동료들로부터 모욕과 따돌림을 당했다며 사용자인 관할 지자체에 신고했습니다. 녹취록을 제출했는데 지자체의 사실 조사 과정에서 녹취록이 홍 씨 부서에 그대로 노출된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녹취록을 알려준 순간 저는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사무실 가면 그냥 혼자 노무하지 마시고 이게 뭐예요 저보고.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즉시 조사를 해야 하고 피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사용자가 신고를 접수한 뒤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도 처벌할 규정은 없고 조사 과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나 지침도 없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제출한 자료가 노출되는 등 2차 피해가 발생해도 이를 처벌하거나 막을 방법이 없는 겁니다. 조치를 취했는지 안 취했는지에 대한 판단도 없고 조치도 없고 처벌 규정도 없고 괴롭힘을 당하는 그 피해 노동자들한테 보호막은 될 수는 있지만 실제 그 보호막에 대한 처벌 규정이 전혀 없어서 실효성이 좀 떨어지는. 근로자를 보호한다며 만들어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모호한 법령과 부실한 처벌 기준 탓에 법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습니다. CJB 뉴스 진기훈입니다. 충주시가 어제 새벽 긴급 화재 재난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하지만 어이없게도 화재는 허위 신고였는데요. 제대로 된 확인 없이 재난 문자를 발송한 데다 뒤늦게 훈련 상황 문자였다며 말을 바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김기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충주시는 한 아파트 단지 앞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긴급 재난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주민들은 이른 새벽에 울린 문자에 놀라 관계기관의 사실을 확인하는 등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경비실에서 아침에 뭐라고 이야기하던 것 같은데 경비실 쪽에서 아저씨들 모여가지고 여기 아침에 불났니
충주 화재는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 순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허위 신고였습니다. 설치한 사람이 신고해갖고 저희 펌프차 한 대 나가서 확인했습니다. 뭐 불난지도 안 하고. 충주시가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고 긴급 재난 문자를 발송한 겁니다. 하지만 긴급 재난 문자 뒤에 보낸 해명 문자가 논란을 더 키웠습니다. 당직자가 최초 훈련 상황으로 인지했다가 실제 소방 출동이 이루어지자 긴급 재난 문자를 보냈고 뒤늦게 허위 신고로 확인되자 훈련 상황이었다며 말을 바꾼 겁니다. 이걸 훈련으로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훈련 오보 그 재난 문자를 발송했다라고 한 게 새벽잠을 깨우고 시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면서 재난 대응 미숙 논란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CJB 뉴스 김기수입니다. 청주 미분양 아파트가 동남지구 물량의 빠른 소진에 힘입어 급감하고 있습니다. 청주시 집계 결과 지난달 말 기준으로 청주시 미분양 아파트는 1,188세대로 한 달 전보다 255세대 감소했습니다. 구별로는 지구를 비롯한 상당구가 247세대나 줄어 청주 감소 물량의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이번 주말이면 임기 반환점을 돌게 됩니다. 충북의 미래 전략 산업과 핵심 현안의 돌파구를 열어줬다는 긍정적인 평가 속에 균형 발전 실천은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조상우 기자가 충북의 관점에서 문재인 정부 전반기를 돌아봤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충북 행보는 주로 경제 분야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취임 후 10대 그룹 국내 사업장 중 최초로 한화큐셀 진천 공장을 찾아 일자리 나눔을 강조했고 SK하이닉스 M15 공장 준공식에선 지역 반도체 산업 육성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오송에서 바이오헬스 국가 비전을 선포한 건 충북 100년 대계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머지않아 블록버스터 국산 신약도 나올 것입니다. 제약과 생명공학 산업이 우리 경제를 이끌어갈 시대도 멀지 않았습니다. 청주공항 모기지 항공사가 마침내 면허를 받는 등 각종 지역 현안도 해결됐습니다. 특히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이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라는 묘수로 돌파구를 찾은 건 충북에 안긴 최대 선물이었습니다. 1월 29일 날이 다 발표되는 날이 제가 이렇게 쭉 생각해 보니까 제 인생에서 가장 기뻤던, 기분 좋았던 최고의 날이었다. 하지만 기업 생산과 민간 소비가 위축되면서 지역 경제가 어려워졌다는 평가는 뼈아픈 대목입니다. 균형 발전과 자치분권도 기대가 컸지만 높은 점수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보다 강력한 균형 발전, 그리고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저는 헌법을 바꿔서라도 남은 임기 동안 강력히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바이오 헬스와 시스템 반도체 등 미래 핵심 산업을 충북에서 꽃피우고 지역 간 연대로 균형 발전을 복원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 후반기 충북의 중점 과제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CJB 뉴스 조상우입니다. 충북도 내 대부분 대학들은 이번 달 안으로 총학생 회장을 선출할 계획인데요. 예전 후끈했던 캠퍼스 선거 분위기는 찾아볼 수 없고 후보자가 한 팀이라도 나올 정도면 다행이라고 합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캠퍼스 안 학생회장 선거에 나선 학생들의 유세가 이어집니다. 하지만 선거 공약을 알리기보다는 투표를 독려하기 바쁩니다. 출마자가 단 한 팀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떨어진 후보에 좋은 공약도 있으면 추가해가지고 더욱더 좋은 공약으로 내보내서 하고 여러분들한테 좀 이제 이행시켜드리면 좋은데. 청주대와 서원대를 포함해 현재 후보 등록 중에 있는 충북대 모두 한 팀만이 출마해 경선 없이 찬반 투표로 학생 대표를 뽑아야 할 상황입니다. 이마저도 다행인 것이 한 팀의 후보도 나서지 않은 교원대는 후보 등록 기간을 연장했고 교통대는 아예 선거를 내년 3월로 미뤘습니다. 학생들의 문화활동이라든지 학생들의 더 나은 복지활동이 좀 더 개선된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학생들의 관심이 떨어지다 보니까 좀 부족한 상황이긴 합니다. 지속되는 취업난에 자격증이나 시험 등 개인 학업에 열중할 수밖에 없다는 게 이 같은 현상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그렇다 보니 요즘 학생회의 역할도 축제 준비 등 학교 행사보다는
학생들의 취업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취업 문제와 그다음에 이제 그 학생들의 취업 사기를 좀 끌어올려줄 수 있는 명사초청을 통해서 경쟁이 치열했던 예전과 달리 20대들이 처한 어려운 현실에 캠퍼스의 선거 분위기도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CJB 뉴스 이태현입니다.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김장철이 다가왔음을 실감하게 되는데요.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사가 열렸습니다. 받는 사람과 주는 사람 모두가 행복한 현장을 박원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김장 대열에 선 봉사자들의 손이 바쁘게 움직입니다. 절인 배추 사이사이에 맛깔스러운 양념을 듬뿍 넣어 정성스럽게 버무립니다. 먹기 좋은 크기로 썬 무도 빨간 양념에 묻혀 비닐 포장을 해 상자에 담습니다. 이런 뜻깊은 행사에 참여하게 돼서 굉장히 뿌듯하고요. 이 연말에 좀 힘들어하신 분한테 따뜻한 마음을 나눠줄 수 있는 계기가 더 됐으면 좋겠습니다. 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와 함께 한국공항공사 청주지사, 홍익기술단 임직원들이 김장 나누기 행사에 동참했습니다. 직원들과 함께 하니까 사실 힘들지 모르고 아주 시간이 금방 갔습니다. 그래서 아주 즐겁게 했고요. 모두 6,000kg의 김치를 담가 도내 취약계층 652가구에 전달했습니다. 김장김치를 받아든 이웃들은 겨울채비를 마친 것처럼 든든하기만 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김치뿐이요 뭐. 맨날 도와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올 적마다 내가 산타 할아버지라고 그랬어. 조금이나마 올 겨울을 따뜻하게 나실 수 있고 맛난 김치를 담아드리기 위해서 저희 봉사원 여러분이 정성과 사랑을 듬뿍 담아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한 적십자사의 사랑의 김장 나눔. 주는 이와 받는 이 모두가 행복하고 따뜻한 시간이었습니다. CJB 뉴스 박원입니다. 배추값이 급등한 가운데 절임 배추 주문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괴산군이 직영하는 인터넷 쇼핑몰 괴산장터에 접수된 절임 배추 주문량은 지난달 말까지 2,149상자로 지난해보다 3배나 늘었습니다. 한편 괴산군은 오는 8일부터 사흘간 참가비를 내고 김장을 담가가는 김장축제를 개최합니다. 충청북도는 11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한 달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불법 주정차는 10만 원, 주차 방해는 50만 원, 주차 표지 부당 사용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015년 6천여 건이던 충북도 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행위가 지난해 13,000여 건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오늘 도내에서 열리는 행사를 안내해드립니다. 충주에서는 10회 충주 국화분재 작품 전시회가 오후 2시 농업기술센터 광장에서 열립니다. 진천에서는 바르게 살기 운동 한마음 갖기 회원대회가 오전 10시 군민회관에서 있습니다. 음성에서는 한국미술협회 음성지부 작품 전시회가 오후 5시 품바재생예술체험촌에서 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충북지방 오늘 막다가 오후부터 구름 많겠고 오전까지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현재 기온은 청주 7도, 충주 보은 3도 등 대부분 지역이 5도를 밑돌며 춥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청주 18도, 충주 17도 등 17도에서 19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당분간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겠고 모레는 아침 기온이 영하로 뚝 떨어지고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면서 올가을 가장 큰 추위가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CJB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